제가 보기에는 애도 있는데 생활비 100만 원 준 게 이혼사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 남편하고 헤어지시면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최지연 변호사님 함께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무슨 사연입니까? 생활비는 100만 원인데 자기 운동화는 200만 원을 산 남편의 얘기입니다. 네? 운동화 200만 원이요? 네. 오, 이거 정말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남편이군요. 맞습니다. 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남편과 대학 캠퍼스 커플로 만나 6년을 연애한 후 결혼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외동으로 자란 남편은 대학생일 때부터 자신 소유의 외제차를 몰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다르게 저는 공무원 집안에서 자라 어렸을 때부터 검소함이 몸에 밴 채 살았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공무원으로 일을 했고 저는 결혼하자마자 임신하는 바람에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생활비로 매월 100만 원씩을 현금으로 주었고 남편의 월급이 200만 원대였던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아끼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릴 적 씀씀이를 버리지 못하고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티셔츠를 사거나 200만 원이 넘는 운동화를 샀고 저는 남편에게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나한테도 월급 내역과 카드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월급만으로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충족하지 못해 저 몰래 대출을 받아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저 몰래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봐 살던 집의 평수를 줄여 이사를 가야 할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믿고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제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만약 이혼을 한다면 남편의 빚도 제가 나눠서 갚아야 하는 건지요? 아니, 이 남편은 도대체 공무원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소득에 비해서 사치와 낭비가 매우 심각하잖아요. 네.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우선 그냥 사치와 낭비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연처럼 이제 무절제한 카드 사용을 하거나 또 고액의 채무를 부담을 해서 가정 경제를 좀 파탄에 이르렀거나 이제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민법 840조 6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내가 그런데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이 명품 운동화도 운동화지만 지금 주식 투자까지 해가지고 또 네. 있던 것도 지금 다 까먹고 아파트도 지금 평수를 줄여가야 될 사정까지 됐다는 거, 이게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뭐 실패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게요. 이제 사연 속에 남편의 잘못은 이제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아서 그걸 주식에 투자를 했고 주식 투자가 크게 손해를 입어서 부부간에 이제 갈등을 유발하고 또 가정 경제를 좀 파탄에 이르게 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남편에게서 뭐 개선의 여지를 발견할 수 없다면 법원에서도 아마 민법 846호 사유로 인해서 재판상 이혼을 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뭐 가상화폐다, 주식이다, 투자해서 손실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가 이혼 사유가 돼? 하면은 큰일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최 변호사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투자에 실패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잘 하려고 했는데 잘못되다 보니까 투자에 실패를 하는 거죠. 판단을 잘못해서. 그래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연에서 보니까요, 남편이 또 부인에게 월급을 공개를 안 하고 네,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때요? 혼자 지금 경제 관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 이제 부부간의 부양 의무는 이제 일차적 부양 의무이고 또 부양 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연의 남편은 아내분에게 급여 소득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이제 100만 원으로 정해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신의 사치 비용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네. 이제 사연의 경우에서 생활비가 지급되기는 했지만 이제 남편이 경제권을 독점하고 아내에 대해서 제대로 부양을 하지 않은 점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본인의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뭐 100% 공개해라,
모든 경제 활동과 관련된 걸 100% 공개해라 이러진 않죠.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배우자가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배우자를 존중하는 거니까요. 이제 일단 뭐 부부 별산제이긴 하지만 부부가 공동 경제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그러니까 뭐 계좌를 전부 다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중요한 부분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 6호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조금 해보면요. 지금 그래서 결국 부인은 남편의 재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불안한 것이 남편의 빚도 내가 그럼 이혼할 때 나눠 갚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부부가 혼인 음. 중에 형성한 재산 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이제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인데요. 지금 이 혼인 중에 발생한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네. 부부 공동 재산의 이제 형성 유지에 수반되었던 채무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의 경우에 남편이 사치로 발생한 채무는 이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아마 이제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제 남편의 카드빚, 뭐 주식 투자로 인한 빚을 이걸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봐서 채무를 분할할 것이냐, 아니면은 방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공동생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나눌 수 없다라고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소송에 가게 되신다면 저희가 조언 드린 거 잘 유념하셔서 이 비용들이 사치 비용이었다, 본인을 하기 위한 비용이었다, 잘 입증해서 결론이 잘 났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는요, 이 남편하고 헤어지시면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거 뒷바라지하고 살겠습니까? 네, 오늘도 상담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